다고 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통일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김영철의 방문에 관해서 위원장이 보시다시피 여야 간에 의견차가 크고 또 국론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소신은 표명할 수 있지만 적어도 위원장석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라면 여야의 그런 격차를 줄이고 또 야당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를 체근하고 하는 것이 여당 소속 위원장의 나는 업무이지, 오히려 정부의 편을 들고 편가름을 하는 듯한 그런 위원장 자세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과거에 더군다나 우리 외통위원회에서 외교 사안에서 현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혜가 있고 경험 있는 위원장들은 차라리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여야 간의 그런 여론 공론 분열을 줄이고 또 이해도를 높이고 그런 방법을 썼는데, 어떻게 위원장님은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고 중재해야 될 위원장님이 어떻게 위원장석에서 정당 색채가 그렇게 농후한 발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회의를 이렇게 주재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의 여당 중진 의원님들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서 남북관계는 여야가 같이 가도록 당신들이 잘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정말 나는 우리 여당 의원들이 역시 그래도 이 지혜를 가지고 계시구나, 정말 여당으로서 신뢰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위원장님의 태도는 정말 너무 상반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표현은 국민을 향해서 설명해라고 했지만 여기가 국회입니다. 여야가 지금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임위원장 조정해야 될 입장에서 그럼 야당말 무시해도 좋고 국민 향해서 알아서 지금 이야기해라, 그런 말입니까? 위원장님, 내 위원장님의 현안에 관한 그런 의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다른 부분은 알고 있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나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래가지고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정말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여당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한테 호통치지 마시고 정말 위원장님은 청와대 안보, 외교 안보 라인한테 당신들 국민 소리 좀 들으라고 이렇게 말 좀 하십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답답하지도 않습니까? 간단히 정리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그런 자세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야당이 존재하는 것이고, 드디어 과속하더니 드디어 이제 브레이크가 파열되는구나, 나 이런 생각 같지요. 위원장님, 근데 유감스럽습니다. 여야가 갈등이 갈수록 회의를 원만하게 하고 정말 정부로 하여금 더 설명하게 해서 원만하게 끝내야지, 이렇게 편들면 어떻게 합니까? 유감입니다. 예. 예. 그 전에도 이제 위원장의 질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정당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석에서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려오셔서 나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내 소신껏 발언을 좀 해야 되겠다 하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오셔서 하시라고.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자, 적어도 그렇게 앉아 계시면 지금 말씀대로 그런 너무 정당 색채가 강한 편파적인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야당 의원들 김영철이 오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데 단칼에 그냥 야당 의원들 묵살하고 가서 국민들 상대로 설득 잘해라, 이렇게 위원장이 함부로 그렇게 편들어가지고 말씀하시면 이 지금 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어떻게 보겠으며 여기 앉아있는 야당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 너희들은. 위원장이 저렇게 편파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고 앉았는데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 약속하시고 앞으로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내려와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좀 심하게 좀 말씀을 참 드려서 유감입니다만은 지금 위원장님의 그런 그 행태를 보면은 위원장님이기를 포기하신 분 같아요.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고 또한 여야 의원들 간의 그런 토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위원장을 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석에 앉아서 어떤 위원님보다 더 정파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발언을 하시는, 일방적으로 또 야당 의원들의 그런 발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그것을 그냥 일거에 짓밟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이것은 정말 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지금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장이기를 포기하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분명히 그때 많은 항의가 있었고 그때 그런 발언하실 때는 분명히 위원석에서 앉아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는데 또 이런 사항이 지금 재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런 것을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말씀 하시려면은 위원장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그 정파적인 그런 말씀 하시려면은 위원석에 앉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교통일위원회는 어떠한 위원회보다, 어느 위원회보다 그런 여야 간의 그러한 가치나 또 이념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든다면은 그것은 위원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권고 제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 상가해 주시고 위원장석에 앉아서 꼭 위원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길,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인영 의원님. 각자가 생각하는 정당한 항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정부도 와 있고 여러 국민들의 시선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제가 원원들 한번 좀 생각해봐요. 예. 자, 이제 의사 진행 발언 말씀들 주셨고 저도 의사 진행 발언으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 의원, 이제 내가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를 이끄는데 그 편파적으로 한다 또는 원만치 않게 한다라고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공정하고 원만한 이런 회의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걸 명백히 밝히고 그리고 저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름 국회법에 따라서 또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여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위배됨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는 위원장이 없어요. 네? 위원장이 그 위원장석에 앉아서 그렇게 지금 이주영 의원 같이 그렇게 품위 없이 하는 위원도 없습니다. 자, 내 답변 마저 이야기 듣고. 정말 우리 야당들 위원장 진행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물쩍 자,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의.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서 적법한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앉으세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자, 앉으십시오. 못 참겠어요. 그리고 정리를 하든지 해가지고 위원장 문제 이거 따지고 넘어갑시다 우리.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려면은 위원장석을 벗어나서 이야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런 것도 살펴봐야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서 조금 더 일탈된 그런 사회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추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충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충 질의 정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어요. 예? 위원장이 그따위로 하는 예? 그런 말 자세로- 삼가세요. 예? 나가세요. 왜 회의를 방해해요? 자, 회의를 방해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누가 나가세요. 위원장이 방해하고 있잖아요. 위원장은 적법하게 운영 할 수 있는 상임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양석 의원 하겠다는 그런 입장 표명이 보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합니다. 정양석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위원장이 이 바랍니다. 자리에 계시면 저 질의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하셔야지 뭘 잘했다고 우리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세요. 예? 정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 국민들이 판단하십니다. 예, 박병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태인데요. 지금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정의했다가 시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간사도 안 계시고 어떻게 정의하실까요? 예, 어떻게 정의 괜찮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이제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의견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김영철이 북한 고위 대표단장으로 온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좀 확인하고 싶네요. 형식적인 절차 측면에서는 김영철이 어떠한 제재 요인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일단 뭐 우리가 김영철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재 내용으로 천안함 있습니다. 사건의 주범으로 이렇게 규정한 바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독자 제재에 있어서도 그 내용에 해당되지 않고 또 미국이 하는 제재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죠. 일단 미국 제재는 미국 내 여행을 금지시키고 있는 예. 것이고요. 우리 제재는 금융 제재 대상으로 일단 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제재 요건은 없다.
있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북한 핵 문제가 갖는 그런 위중성에 비추어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전쟁 중에 전쟁 당사자 간에도 대화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인질범과도 대화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북핵 문제 위중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김영철과도 대화할 필요도 있다라고 우리 통일부는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쪽에서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예. 김영철 통전부장과의 대화는 저희가 거쳐야 될 예, 그런 저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이런 점들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아주 잘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김영철의 그 대표단 수용이 어떠한 국익의 손상도 없고 또 적법한 절차라는 것을 저는 정부가 국민 앞에 잘 설명하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심지어는 가짜 뉴스까지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명백백히 그 사실을 밝히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이번 이 건뿐만이 아니라 매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의견을 국민들께 잘 전달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가기 바랍니다. 이번에 만경봉호가 들어왔다 갔다고 해서 다시 만경봉호가 들어오는 이런 일이 포괄적으로 허용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됐던 그런 물품이건 아니면은 인적 그 자원이건 간에 그것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정부가 조건부로 이번에 한해서 그런 것을 허용한 것뿐이지 그것 자체가 마치 무슨 제재망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앞으로 술술 다 새 들어올 듯한 이런 거는 결코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점도 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이야말로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린 참으로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평화를 갈망하고 있고 또 그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낸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거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세계가 보낸 찬사가 우리의 노력에 대한 찬사로 이어지도록 그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위원장님께서 주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북한의 비핵화는 당연히 이루어야 될 우리의 근본 과제고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그 북핵, 그 비핵화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치 비핵화가 전제가 되어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고 부단한 대화 노력을 통해서 그 가운데 저는 우리가 비핵화를 부단히 추구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또는 장관께서 이 대소간의 공사간의 어떤 그런 그 기회가 있을 때 계속 그런 비핵화의 중요성,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아주 잘한 접근이고 바로 그게 대화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들의 이해가 첫째입니다. 따라서 그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저는 정부가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부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왜 그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가를 소상히 설명하고
국회에서 여야에 설명하는 건 둘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런 보도가 나올 때는 즉각 소상히 그 보도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해말 큰 사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일단 북한하고 하는 협력 사업 측면은 현재 중단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사업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러면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도 중단돼 있습니까? 예, 중단된 상태가 현재까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 같이 하는 것도 대북 제재에 어떤 해당 사항이 됩니까? 뭐 특별히 해당 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북한 측에서 아직 이런 민간 차원의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국 간 대화는 재개됐습니다만 조금 더 두고 보는 그런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아직까지 예, 그러면은 재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진행을 못 시키는 이런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백두산 화산 문제에 대해서 예. 북한 측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무려 3차례나 남북 공동 연구를 요청해 왔습니다. 지금 중국, 미국, 영국, 유럽 등 모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백두산 화산 활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제적인 학술회의도 또 공동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 측에서 이런 제안을 해왔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못 받아들인 측면보다도 어쨌든 그동안에 북한 측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우리가 같이 만나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와서 북한이 자료 받아본 바로는 최근에 와서 좀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오히려 세 번째 마지막 2015년이었더라고요.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전반적인 남북 교류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좀 제한하고 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도 학자들 간에는 이 필요성을 느끼고 계속 연구가 됐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북한과 다시 접촉을 하면서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다시 시작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지일 연구소 측에서 그런 협의를 해왔길래 흔쾌히 같이 예.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백두산 화산 활동에 대한 연구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국제사회에서 보고 있는 그런 위중성은 아주 큽니다. 따라서 저는 바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남북이 신뢰의 어떤 이 기저를 쌓아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이 오는 것, 응원단이 오는 것만큼이나 바로 이런 것도 결해말 큰 사전 사업 다시 펴나가고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 다시 펴나가고 백두산 화산 활동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이런 것이 바로 함께 그런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의 벽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위원님보다 더 정파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발언을 하시는 일방적으로 또 야당 의원들의 그런 발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그것을 그냥 일거에 짓밟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이것은 정말 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지금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장이 일을 포기하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분명히 그때 많은 항의가 있었고 그때 그런 발언하실 때는 분명히 위원석에서 앉아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는데 또 이런 사항이 지금 재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런 것을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은 위원장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정파적인 그런 말씀 하시려면은 위원석에 앉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교통일위원회는 어떠한 위원회보다 어느 위원회보다 그런 여야 간의 그러한 가치나 또 이념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든다면은 그것은 위원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권고 제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 상가해 주시고 이렇게 회의를 이렇게 주재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내 얼마 전에 민주당의 여당 중진 의원님들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서 남북 관계는 여야가 같이 가도록 당신들이 잘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정말 나는 우리 여당 의원들이 역시 그래도 이 지혜를 가지고 계시구나. 정말 여당으로서 신뢰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위원장님의 태도는 정말 너무 상반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표현은 국민을 향해서 설명해라고 했지만 여기가 국회입니다. 여야가 지금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임위원장 조정해야 될 입장에서 그럼 야당 말 무시해도 좋고 국민 향해서 알아서 지금 이야기해라 그런 말입니까? 위원장님, 내 위원장님의 현안에 관한 그런 의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다른 부분은 알고 있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나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래가지고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정말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여당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한테 호통 치지 마시고 정말 위원장님은 청와대 안보 외교 안보 라인한테 당신들 국민 소리 좀 들으라고 이렇게 말 좀 하십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답답하지도 않습니까? 좀 간단히 정리해서 아니 그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데 단칼에 그냥 야당 의원들 묵살하고 가서 국민들 상대로 설득 잘해라 이렇게 위원장이 함부로 그렇게 편들어 가지고 말씀하시면 이 지금 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어떻게 보겠으며 여기 앉아있는 야당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 너희들은 위원장이 저렇게 편파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고 앉았는데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 약속하시고 앞으로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내려와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좀 심하게 좀 말씀을 참 드려서 유감입니다만은 지금 위원장님의 그런 그 행태를 보면은 위원장님이기를 포기하신 분 같아요.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고 또한 여야 의원들 간의 그런 토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위원장을 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석에 앉아서 저는 좋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그런 자세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야당이 존재하는 것이고 드디어 과속하더니 드디어 이제 브레이크가 파열되는구나. 나 이런 생각 같지요. 위원장님 근데 유감스럽습니다. 여야가 갈등이 갈수록 회의를 원만하게 하고 정말 정부로 하여금 더 설명하게 해서 원만하게 끝내야지 이렇게 편들면 어떻게 합니까? 유감입니다. 예. 예. 그 전에도 이제 위원장의 질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정당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석에서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려오셔서 나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내 소신껏 발언을 좀 해야 되겠다 하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오셔서 하시라고.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자, 적어도 그렇게 앉아 계시면 지금 말씀대로 그런 너무 정당 색채가 강한 편파적인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야당 의원들 김영철이 오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통일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김영철의 방문에 관해서 위원장이 보시다시피 여야 간에 의견 차가 크고 또 국론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소신은 표명할 수 있지만 적어도 위원장석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라면 여야의 그런 격차를 줄이고 또 야당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를 체근하고 하는 것이 여당 소속 위원장의 나는 업무이지, 오히려 정부의 편을 들고 편가름을 하는 듯한 그런 위원장 자세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과거에 더군다나 우리 외통위원회에서 외교 사안에서 현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혜가 있고 경험 있는 위원장들은 차라리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여야 간의 그런 여론 공론 분열을 줄이고 또 이해도를 높이고 그런 방법을 썼는데, 어떻게 위원장님은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고 중재해야 될 위원장님이 어떻게 위원장석에서 정당 색채가 그렇게 농후한 발언을 하시면서